네,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이 들어왔어요. 매수가 11만 7천 원이고요. 자회사가 오늘 상장했던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자회사 이문온시아인가요? 네. 오늘 상장하자마자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유한양행 주가는 꼼짝도 안 해서 자 호재인가 악재인가 뭐 당연히 자회사 상장하는 건 호재인데 네. 이제 주가에 이게 영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은 거의 뭐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이강무 파트너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 자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남는데 면역치료제 관련된 이제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준비하고 있는 렉나자가 미국에서 얼마만큼 시장을 진입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나자에 대한 효과로 해서 레벨이 좀 더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레벨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렉나자를 통한 실적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다만 저는 지금 추세가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연중 상승 때보다는 내려왔지만은 저는 좀 견고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양학회에 대한 이벤트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단일 제품으로 해서 실적 성과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일단 자회사에 대한 상장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오늘 장에 대비해서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홀딩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문아시아 오늘 상장 첫날인데 100% 올라서 지금 시총이 5,400억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시총이 8조가 넘으니까 뭐 또 이문아시아 지분율이 한 67% 정도 되나요? 그거 감안하면 뭐 이문아시아 때문에 유한양행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최근에 유한양행 주가는 별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4분기 때 118억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때는 64 흑자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1,134억 정도인데 지금 1분기부터 이렇게 물론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생각보다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오늘 자회사 이문온시아죠? 네, 급등이 나왔는데 3,600원짜리가 이제 8,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VIP 가족분들 같이 한 번씩 또 집중해서 한번 전략 좀 드렸었는데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고 렉나자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이 나오지 못하면서 약간의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제약주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부터 해서 최근에 뭐 오셀트리온 또 유한양행 등등 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 메이저가 매수하는 시점이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쉽겠죠? 네,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과거에 저점에서 올라갈 적에는 큰 폭의 상승 나왔을 적에는 이제 그때 뭐 알테오젠부터 해서 또 렉나자 기대감 또 승인 등등에 대해서 슈팅이 좀 나왔다가 오바 나오고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 또 이제 추춤만 이러면서 이제 우하향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21선 이하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좀 출회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정도 일단 반등의 1차 반등의 목표치로 보시고요. 한 번 더 올라간다면 12만 원 정도인데 요 마디도 제가 볼 적에는 V자 반등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횡보가 연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홀딩하시거나 아니면 11만 5천 원, 12만 원대까지 반등 시 현금 좀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자회사 상장했는데 어떨까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만은 이 자회사인 이문아시아의 시가총액 크기를 감안할 때 뭐 이거랑 유한양행을 엮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유한행 자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내년은 한 2,000억, 내후년 한 3,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이제 올해 실적 대비 그럼 80배고
지금 시총 8조 원대니까 네. 내년 대비 40배, 내후년 대비 25배니까 어찌 본다면 내후년에 돈 잘 버는 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주가 좀 무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추세는 견고하지만 일단은 횡보 구간이다.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딩하시고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31만 원입니다. 삼성 인수설을 듣고 나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급락 나온 이유가 궁금해요. 오늘 갑자기 8% 넘게 꽤 많이 조금 휘청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표님?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상담을 네. 도와드렸었던 종목인데 저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비싼 같은데 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자 오늘 뭐 사실 주가 폭락 이유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뭐 공시가 나오거나 한 건 없었고요.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8%나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뭐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존에 있는 이 섹터들 중에서 가장 결집력이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은 워낙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내렸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준했을 때 1,200여 개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지수 자체가 장중 2%대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5% 하락은 쉽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 본다면은 뭐 로봇주들도 사실은 피해가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차트가 오늘 내렸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과 모레 정도 단기간의 기간을 좀 더 지켜보고 주가가 안정되는지 혹은 투심이 좀 크게 훼손되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인수설이 나왔을 때 접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초 때 콜옵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추세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사우디와 미국의 투자 포럼이 이뤘을 때 옵티머스에 대한 존재로 해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하는 모습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이 로보트즈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그런 측면 본다면 저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빠르면 5월 달 중에 늦어도 6월 달 중에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테슬라 모터스의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가 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와 같은 키워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실히 삼성의 인수 기대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의 사업에 대해서 본격한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삼성에 대한 키워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협력하는 회사, 뭐 시메스라든지 아니면 T 로보틱스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입에 대한 시장 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M&A에 대한 이 빅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로보틱스 사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새롭게 이제 경영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런 측면 본다면 저는 삼성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오늘은 사실 안 빠진 종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 오늘만 봐서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는 이제 가격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21선은 잠시 이탈한 모습인데 일단 가격적으로 했을 때 25만 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우리가 연초 때 상승했었던 마디의 상승 라인이고요.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지지했던 위치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수에 따라서 흔들린다라면 이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매수가뿐만 아니라 35만 원 라인대까지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키워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에서 지분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삼성 덕분에 돈 좀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40만 원까지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너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격도 시총이 5조 원대거든요. 뭐 당장은 뭐 계속 적자냈던 회사고 뭐 올해도 매출 한 300억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의 어떤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5조 원대면 이것도 뭐 땡겨서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팽팽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주가 이제 고평가냐 아니면 적정평가냐에 대한 이제 계속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볼 적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겠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을 경우에 메이저들이 매도를 치게 되면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뭐 로봇주는 실적주보다는 성장성이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14억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4분기 때 10억 흑자에서 이제는 뭐 10억 이상, 30억, 50억대의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14억 적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메이저들이 매도를 치면서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봇티즈라든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 또 오늘 또 에브리봇이도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한 번씩 또 반짝반짝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현재 한 번 더 가야 될 자리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견대 동반 순매도와 또 개인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서 오늘 음봉은 굉장히 매물벽이 좀 쌓여 있는 음봉에다가 쉽게 돌아서기에는 좀 쉽진 않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삼성전자 3월 달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수에 대한 가능성에 또 한번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뭐 적극적으로 코멘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30만 원 초반에 매물벽이 좀 있는 만큼 매우 긍정적인 전략보다는 어쨌든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좀 줄이시는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저희 뭐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뭐 단기 매매야 뭐 상황 보고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뭐 하시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사실상 별 매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안다는 얘기는 주가에 그게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삼성에서 일단 지분 참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총 5조 원이 아직도 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한 300억 번다는데 PER 이제 150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으로 미래에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면 되긴 되는데 조금 시장에서는 실적 얼마나 빠른 속도 노는지 좀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라서 시간이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로봇주 하면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시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하락은 시장의 하락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었다라고 두 분이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휴머노이드 키워드는 살아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자라고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LG,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예, 37만 원이요. 37만 원이요. 이거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어느 정도 되셨어요? 2월 초에 했어요. 2월 초요. 오래 되시지는 않았네요. 2차 전지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네.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뭐 이제 방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그쵸. 올라갈 때 된 것 같아서 샀는데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최근에 2차 전지들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장기간 빠져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샀다가 물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지금은 좀 버텨봐도 되는지, 오히려 또 추가 매수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은 네. 버티자가 네. 뭐 추론이죠. 네. 음, 일단 뭐 앞에 계시는 안인기 대표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조소를 아주 잘 맞춰 주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2차 전지를 꺼내시던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를 잘 보면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조금 전 이야기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참여가 있을 때
확실하게 방향성을 틀어주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저점은 저점인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급이 돌아섰을 때 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내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는 아직도 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화되고 있는 거는 미국 의회를 통해서 지금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2차 전지 셀 기업보다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그나마 환경적으로 좀 나은데 일단 세액 공제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좀 받으면서 1분기 때 실적 방어를 좀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중국을 제외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모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 체계에 대한 계약을 오래 따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뭐랄까 점유율은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기다리는 건데 네.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저는 일단 부정적인 위치보다는 2차 전지는 좀 버텨야 된다라는 것. 네. 예,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기대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첫 번째 빌미가 된 거고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또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집권과 함께 관세 관련된 이슈도 좀 네. 붙어버렸고, 최근에 또 일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뭐 유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또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걱정들도 많은 것 같고. 자, 주가는 뭐 많이 빠졌는데 과연 돌아설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자, 안인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날짜에 50이 신저가 나왔어요. 네. 작년 4분기 때 적자가 6,028억대. 올해 1분기 흑자가 3,747억. 통상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메이저들이 매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또 뉴스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2차 전지주는 과거에 굉장히 뭐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 그다음에 고점에 지금 계속 2년 이상 가까이 또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주로서 아까 우리 이광무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이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나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늘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현재 움직임 좋지 않은 모습이. 차트 잠시 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4월 30날 거래량 좀 많이 실리면서 음봉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21선 이탈되고 중요 넥라인이 빠지면서 최근에 또 시장 주도주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 뭐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삼성 SDI라든가 다수의 종목군들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주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길적 반등 나올 텐데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에 개인들 매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비중 축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추가 매수도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바닥 찍어 올라갈 적에 적극적으로 메이저가 매수할 때, 그리고 다른 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뭐 소재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때 같이 매수하신다면 평단 낮아지고 한번 또 올라왔을 적에 회복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32만 한번 넘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로서는 관악부 구간이니까 인내심 갖고 조금 더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한민국 2차 전지 투자에서 지금 기분 좋으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 좋다는 얘기 듣고 들어갔다가 지금 반토막, 반의 반토막, 뭐 심지어는 10분의 1 토막, 심지어는 뭐 거래 정지돼 버리고 하는 네. 이런 기업들까지 생기면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대부분 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고, 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올해 외국 기관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저들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갑다고 샀다가 물리신 분들도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로 들어왔다 물리고 단기 매매로 들어왔다 물리고 이리저리 다 물리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일단 짜증나는 2차 전지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지금 주도 업종도 아니고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오기도 어렵지만 뭐 32만 원은 넘을 걸로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S 일렉트릭요. LS 일렉트릭이요. 25만 5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25만 5천 원에 15%요. 네네. 요거 뭐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올 2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네. 그때 한참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막 등락할 때 그때 아. 나도 모르게 좀 고점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10% 담았다고 50% 추가를 해가지고 25만 원 아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월드 수시를 타고 쭉 가다가 오늘 뭐 한 3, 4% 이렇게 빠져버려서 상담을 드려봤는데 네. 홀드해도 그냥 가져도 될런지 아니면 어느 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있으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15%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가 조금 궁금하신 것 같고 오늘 일단 4%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자,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사신 날짜가 상투권에 사셨어요. 네. 사자마자 바로 박살이 났다가 지금 거의 그래도 사신 가격 부근까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본전 오는 건데 자, 어느 가격까지 보고 좀 기다려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냉정하게 좀 손실을 보시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금 회수를 좀 일부 두어졌다가 다시 이 종목에 대한 변화를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는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일단은 LS 일렉트릭이 지금에서 조금 더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항상 이제 안hin기 대표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수급이 좋은 종목 섹터가 이쪽이에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지금도 수급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힘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이 경기 부담감이 커졌을 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비칠 수 있는 업종군을 좀 믿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전력 발주라든지 뭐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고 오히려 일감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까지 나오는 모습이라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의 환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력망 관련된 종목도 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커졌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 카드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중동에 대한 외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 기대감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외교를 통해서 뭐 사우디,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다녀오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현명히 해왔잖아요. 일단은 전력망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중동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에 대한 사업들을 키워간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 그러면 당연히 전력 사업도 동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전력망 관련된 섹터가 북미 시장에 대한 타겟을 많이 이야기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의 주 시장 중에 하나가 중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환경에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리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를 본다라면은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일 일평선에 따라서 꾸준히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늘 시장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11선까지 한번 다녀왔거든요. 여기서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11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나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기다려보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가격을 좀 더 재조정하시는 네. 전략으로 예드리겠습니다. 네, 자 4월 이후로 기간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면서요 하락 부분을 대부분 좀 만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간 매수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 좋아 보이는 신호고
전고점 부근에 온 것도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위아래 모두 열어놓으면서 조정은 매수, 상승은 매도의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죠.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좋았었고요. 방산 좋고 조선 좋고 또 전선 전력주 쪽도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중심에 LS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등등의 종목들이 많이 좋았죠. 작년 4분기 때 1,199억 예상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1분기 때도 873억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4,700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문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컸습니다만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오는 상황인데 잠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21선 기준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고 주가가 좀 횡보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부딪히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라인이 22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만 5천 원까지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신규배 추가 매수가 맞겠죠. 전략 좀 제시해 드리고요. 이광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5천 원, 26만 원까지 한번 길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조정 이용 저점에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상승 이용 26만 원 전후 상승 이용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갱신을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LS일렉트릭입니다.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인데요. 내년 올해보다 더 많다고 하고 내후년에는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기관 매수가 열심히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문제는 이런 미래 이 깜짝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업계에서 얼마 정도 적정 주가 주느냐 26만 원 딱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신 가격보다 5천 원 차이밖에 네. 안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분위기 보니까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대충 매수가 부근에 오시면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업종 자체로도 뭐 실적 기대감 살아있고 수급 괜찮고 일단은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 추가 매수하실 가격은 22만 5천 원 정도 짚어주셨고요. 상승 나왔을 때 매수하신 가격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앞두고 5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입니다. 안인기 파트너는 산일전기 가져오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HD 현대중공업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단기 유망주인 만큼 뭔가 단기적인 이벤트를 보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이 조선주들은 뭐 최근에 네. 아주 뭐 계속 힘 좋은 모습이긴 네. 한데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네. 이제 많이 오른 것들 좀 쉬고 뭐 덜 오른 거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한창 이제 지수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했을 때 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경계를 좀 드러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고 있었던 업종군들을 다시 꺼내보지 않을까. 앞에서 안인기 대표님이 이제 종목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 뭐 또 이제 조선, 또 지금같이 전력기기, 이게 모두 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실적 성장과 함께 수주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보였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흔들리는 위치에서 조선주를 다시 볼 때가 왔다. 방산주도 오늘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원래 안인기 대표님의 멘트이긴 한데 반짝반짝 이 수급이 네. 또 상당히 큰데,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배경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조선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좀 옥석가리게 해본다라면은 MRO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전 성장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캐나다발 이 또 수주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저는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최근에 참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요즘 이제 시장에서는 방산주들 갑론을박 심하거든요. 비싸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조선주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산을전기는 변압기 관련주죠. 네.
신재생 에너지, 또 산업용 변압기, 또 리액터 제조 판매 등등. 지금 전력기기 시장에서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하면서 미국 매출이 6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력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 매출 성장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092억, 올해는 1,621억, 무려 한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분위기고 1분기 때 매출 988억, 또 영업이익이 375억 나왔기 때문에 한 40%대 우상향 연출되는 분위기. 저도 HD 현대중공업을 할까 했는데 이광무 대표가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그 대형주 쪽이 이 고점에서 돌파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스몰캡 종목 중에서 그래 탑픽주인 산일전기가 또 한 번에 에너지 있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산일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뭐 스몰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시가총 1조 9천억짜리 아주 덩치 큰 네. 기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대 산일전기 두 종목 모두 단기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 확인해봤고 중장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종목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장기 종목입니다. 안익기 파트너는 호텔신라 가져오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이 두 종목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현대 마린솔루션 최근에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네. 호텔신라는 저게 이제 간다고?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현대 마린솔루션부터 들어볼까요? 현대마린솔루션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는 간격 없죠. 예, 주가 차트를 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방산이나 조선이나 모두 다 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있었던 위치 대비해서는 사실 못 가고 있는 위치고요. 주가에 대한 각도 자체가 다른 조선주들보다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신조선이든 중고조선이든 팔리게 되면은 그걸 또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현대마린솔루션의 먹잇감이 됩니다. 일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좀 상당히 좀 밝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좀 전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하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수급적인 배경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7만 라인대만 돌파한다라면은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도 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10만 원 하던 게 최근에 4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요즘 기관들이 뭐 그냥 갑자기 막 사들이면서 방향을 막 턴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호텔신라니까 뭐 호텔 사업 갑자기 잘 된다 보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면세 사업부에 대한 어떤 정상화 기대감이 있나 아니면 이제 자산 가치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건지. 자, 호텔신라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전력,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최근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두산인프라코어, BHI 오랫동안 침체 우하향 보이다가 저점에서 메이저 매수하고 올라가는데 실적이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랫동안 우상향 전개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호텔신라는 1분기까지 적자였어요. 작년 4분기 때 279억 적자, 올해 1분기 25억 적자인데 2분기 때부터 흑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사업부터 해서 뭐 호텔 레저부터 해서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우하향 연출되다가 지난번 4월 28일 날 저점에서 왕창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추세가 완전 끝났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완전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때 거래량 왕창 실리면서 장대 양봉 전개되고 최근에 고가 누리 패턴 이후에 거래량 증가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하나솔루션하고요, 그다음에 두산에너비티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등등의 좀 큼지막한 섹터 대장주에 메이저가 매수하게 되면은 제가 볼 적에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점진적인 우상향 연출된다면요 한 6만 원대까지는 우상향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조정
눌림 없이 저점에서 물량 모으는 전략은 굉장히 좋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장기 소외된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확 돌았으면 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앗하고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다시 사서 갚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간 또 시세가 또 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딱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장기 종목은 호텔신라대 현대마린솔루션이네.